다음은 김기성 의원님 나오셔서 안중출장소 신축, 서부복지센터와 안중보건소 건립, 서부체육센터 건립, 각종 시설 운영 등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5만 평택 시민 여러분,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재광 시장님, 서강호 부시장님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청정연회 소속 김기성 의원입니다. 제7대 평택시의회 출범 이후 첫 번째 실시하는 시정질문에서 발언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4가지입니다. 첫째, 안중출장소 신축에 관한 질문. 둘째, 서부복지센터와 안중보건소 건립에 관한 질문. 셋째, 서부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질문. 넷째, 각종 시설 운영에 관한 질문으로서 먼저 우리시 서부지역의 중심인 안중출장소 신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 평택은 잘 아시는 것처럼 1995년 평택시, 송탄시, 평택군 등 3개 시군이 통합되어 20여 년을 남부지역은 평택시청에서, 북부지역은 송탄출장소에서, 서부지역은 안중출장소에서 행정업무를 하며 시민만족 서비스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부지역이나 북부지역은 별도의 청사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서부지역은 별도의 청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안중출장소는 서부문화에 관해서 복잡함과 불편함을 감수하며 20여 년을 사용하고 있으며 초라함에 서부지역 주민들의 자존심이 구겨졌다는 많은 분들의 푸념 섞인 농담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예의 달이 문예예술 공연 기능도 그렇고 안중출장소 행정 업무를 하는 데에도 조건이 형편없다 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정을 다해 서부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시는 오성환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중출장소의 청사 건립 문제는 설명할 필요 없이 10여 년 전에도 논의가 되었지만 장소를 결정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왔으며 현재의 청사를 사용해 오다가 지난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2011년 초에 안중출장소 신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어 평택시가 임의적으로 부지를 선정하는 것보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안중출장소 신축에 따른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서부지역 시도의원 6명을 포함해 5기업면을 대표하는 단체장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을 포함해 25명으로 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수회에 걸친 회의와 각 후보지의 현장을 방문하여 상황 파악을 하였고 주민설명회와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끝에 2개의 대상지인 안중출장소 옆 안중읍 박현리 508-5번지 일원과 안중 오거리 주변인 안중읍 안중리 236번지 일원의 복수 후보지가 선정되어 평택시에 제출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2개의 대상지를 토대로 2013년도에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인구 및 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청사 건립 필요성 대두와 서부지역 주민들이 통합된 의견을 반영한 최적의 청사 부지를 선정하며 서부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 맞춤형 복지시설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전문 용역이 시작되어 대상지 중 안중읍 안중리 236번지 일원으로 결정하고 주민설명회도 실시하였으며 평택시장과 주요 공직자들은 시민과의 대화 시간이나 각종 회의 또는 행사장에 참석해 입버릇처럼 안중 오거리 부분에 안중출장소를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해 평택시의 3개 구청 시대를 맞이하겠다며 수없이 대시민들께 약속을 해왔으며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금년 7월 23일 서광호 부시장님 주재로 안중출장소 신축과 관련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대책회의까지 진행하여 빠르게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평택시의 명확한 의지와 입장을 지난 7월에 있었던 평택시의 제169회 임시회 기간의 업무 보고에서도 시의회에 보고한 바 있었습니다. 2011년 초부터 부지 선정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논의한 끝에 신축 부지를 결정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4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지 설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아직도 평택시 입장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호하며 그로 인해 시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안중출장소의 신축이 신속하게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인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시 인구는 8월 말 현재 44만 6,915명입니다. 최근 3년간의 평택시 인구 변화를 비교해 볼 때 2011년 12월 말 기준 42만 6,886명으로 2만 29명 증가했는데 지역별로는 남부지역이 16만 4,061명에서 2014년 8월 말 기준 17만 5,211명으로 11,150명이 증가한 반면 북부지역은 17만 1,718명에서 17만 1,046명으로 672명이 감소하였고 서부지역은 9만 1,101명에서 10만 658명으로 9,557명이 증가해 최근 3년간 평택시 전체 인구 대비 증가율은 서부지역이 약 48%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2014년 8월 말까지 11,327명이 태어났으며 그중 남부지역이 3,829명이고 북부지역이 4,215명, 서부지역이 3,283명으로 평택시 전체의 29%가 서부지역에서 태어났으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시 22개 읍면동 중에 남부지역은 1기읍 6개 동으로 7개 읍동이 있으며 북부지역은 3개면 7개 동으로 10개의 면동이 있으며 서부지역은 2개읍 3개면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5개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때 서부지역의 인구 증가와 출산 현황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서부지역의 인구는 드디어 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현재 많은 대형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거나 추진되고 있어서 급속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2020년 도시계획을 보면 우리시는 112만 명을 신청하였고 지난 9월 19일 경기도 도시계획 분권위원회에서는 86만 명으로 결정하되 잠정인구로는 95만 명까지 확보되어 있으며 이번 결정은 마지막 도시계획위원회의 본회의 승인 절차만 남아있어 특별한 일이 없다면 그대로 확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2018년 인구 70만에서 8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시 평택은 3개 구청 시대는 앞으로 약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안중출장소에 공공청사가 건립이 가능할지 확실하기 어려우며 이대로 가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서부지역은 우리시 성장 동력인 국제강의 평택항과 우리시 미래를 바꿔줄 평택고 관광단지 83만 평 개발이 이제 탄력을 받을 거란 예상이며 평택항 주변 지역의 경제자구역 포승지구 63만 평과 현덕지구 70만 평 등 많은 대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 성장 잠재력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발전 상황이기에 적기에 평택시가 적절하게 대응해야 함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신축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한간에 부지가 변경된다는 등 별소리가 많은데 평택시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답변하시되 혹시 부지를 변경할 생각이라면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보며 시간 끌기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절차로 누구의 생각인지 어떤 의도인지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예상되는 3개 구청 시대인 2018년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안중출장소 공공청사 건립이 완공되어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는 건지도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을 제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의 신축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첫째는 현재의 청사로는 비좁고 초라해서 제대로 된 행정 업무를 하기가 어려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많은 대형 사업을 해결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으며 서부지역 발전의 중요한 시기에 지역 발전과 대시민 만족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상이긴 하지만 평택시 3개 구청 시대가 열리는 2018년도까지는 4년밖에 남지 않았으며 그동안 부지를 선정하는 데만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점을 볼 때 서둘러서 안중출장소 청사가 건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서부지역 주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민간 협력의 강화를 이루어 평택시 발전과 시민 행복 시대를 앞당겨 나가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서부복지센터와 안중보건소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2년 12월 30일 본 의원이 평택시의 제154회 정리에서 안중출장소 관할 서부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통해 시정 질문했던 내용도 그랬지만 집행부에서 제시한 답변에서도 남부나 북부 지역에 비해 서부지역은 모든 분야에서 열악한 환경임을 이미 확인한 바 있었으며 그로부터 수도 없는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한 끝에 서부복지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안중출장소 건립 부지를 선정할 무렵에 서부복지센터 부지도 확정하여 발표하였고 현 안중출장소 옆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서부지역의 복지시설의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부지역은 노인복지시설인 서부노인복지관과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최근 건립되어 아직 운영되지는 않지만 작은 규모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외에는 이렇다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없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부지역 주민과 함께 할 복지센터의 건립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안중보건지소는 3개 구청 시대가 되어 안중에 구청이 생기면 법적 사항으로 보건소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동안 본 의원은 안중출장소와 복지센터를 건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소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여러 번에 걸친 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지 못하고 따로따로 가는 행정이 되고 있다는 것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 없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질문합니다. 서부복지센터 건립의 추진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방안은 있는지와 언제까지 건립이 가능한지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어떤 시설을 어느 규모로 건립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도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보건소 건립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복지센터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인지와 있다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그 내용도 포함해서 이에 대한 집행부 입장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을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서부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부지역은 학교 체육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실내 스포츠를 할 공간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당초 안중레포츠공원에 체육관을 건립하기로 추진해 오다 접근성이 없다는 이유로 현 안중출장소 옆인 서부복지센터 건립 부지 뒤편에 건립하기로 하면서 계획보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향후 추진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관 규모와 건립 완공 시점이 언제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안중 레포츠공원은 2만여 평 규모로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잘 조성된 레포츠공원이지만 유감스럽게도 바로 옆에 축사가 있어서 효과는 급감할 것이라고 봅니다. 레포츠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것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지난 민선 5기에 평택시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포초공원 조성이 마무리되면 2단계로 축사부지를 포함해서 내포초공원을 추진하겠노라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민선 6기 한 약속이라고 쌩까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평택시가 시민들에게 한 약속이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6년 준공되어진 청북면에 소재한 서부공설 운동장은 천연단지 구장으로 잘 정비된 구장이지만 접근성도 없고 잔디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1년 중 사용하는 날이 손꼽을 정도로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태로 운영을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차라리 생활체육의 사회인 야구장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아마도 국내에서 사회인 야구장으로는 최고 수준에 대한 호평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며 우리시 야구 동호인 숫자나 팀 구성 현황을 볼 때 안성맞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부 공설운동장은 접근성 좋고 위치적으로 서부 지역의 중심인 앞서 질문한 안중 레프트 2단계 부지에 조성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혹시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미군기지원에 따라 주민편익사업과 지역개발사업으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송탄국제교류센터, 팽성국제교류센터, 한국소리터, 어린이교통공원 등 건물도 꽤나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센터, 근로자복지회관, 평택고 예술관, 팽성복지타운과 북부복지타운, 현재 추진 중인 남부와 서부복지타운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있으며 전부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레포츠공원도 권역별로 있으며 운동장도 그렇지만 거의 모든 체육시설이 권역별로 조성되어 있거나 현재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시설들이 다양하게 건립되었거나 조성되어 있지만 운영 방법은 제각각으로 동일한 기준도 없고 방법도 천차만별입니다. 복지재단이나 국제교류재단 같이 재단을 통해 운영하기도 하고 직영으로 운영도 하지만 위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에서 평택시에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평택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는 상당 부분 누락된 시설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위탁된 내용이 정확히 적시되어 있지 않아서 통계조차 낼 수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듯이 집행부가 제시한 자료에는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자료에 누락된 시설이 많다는 것을 볼 때 더욱이 운영 실태와 운영에 따른 비용 표기도 제대로 안 되어 정확한 집계를 낼 수 없어서 지금 질문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세밀한 파악이 시급하다고 보며 정확하게 분석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에 대한 통일된 계획도 대안도 없이 그때그때 각자의 기준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보니 문제점이 무엇이며 낭비 요소는 없는지 중복된 운영으로 불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 너무도 불행하고 답답한 일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원이 끝날 시점입니다. 끝나게 될 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답답합니다. 예전 평택시 부시장을 하신 모 부시장께서 하신 말씀이 평택시는 앞으로 건물이나 각종 시설의 관리와 운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본 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대로 가면 수년 내에 현실로 다가올 큰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지금이라도 각자의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지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시가 못하면 전문 용역이라도 주든지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자의 건물과 시설 운영에 대한 동일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하고 통일된 운영을 위해 예를 들어 시설을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평택시는 그럴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대안과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시는 100만의 대도시를 계획하며 힘차게 도약을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그런 큰 도시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성장과 발전에 걸맞게 놓치지 않고 계획하고 보완해 나가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하는 회의 지도에 대하여 잠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김기성 의원께서 시정 질문하신 안중출산소 신축 등 4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기성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김기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중출장소 신축, 서부복지센터와 안중보건소 건립, 서부체육센터 건립, 각종 시설 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중출장소 신축에 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 3개 시군이 통합 당시부터 안중문화회관의 일부를 임시청사로 사용한 지가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청사다운 청사로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서부지역 시민들께 많은 불편을 드려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시의 자랑인 평택항이 우리나라 3대 무역항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국가공단 등 핵심 산업시설이 많은 서부지역은 앞으로 우리 시가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으로 발전해 나감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지역으로 이에 걸맞는 구청 규모의 청사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그동안 안중출장소 신축에 대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간략하게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안중출장소 부지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결성하여 몇몇 후보지로 선정,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안중오거리를 확정하여 현재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 시설 변경 등의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2017년부터 부지를 매입하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나 요즘 안중출장소 이전과 관련해 많은 의견이 들어오고 있어 상당히 고민인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신축과 관련해서 주민 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형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주변 여건을 좀 더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추진했어야 했다는 전제하에 4가지 이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중출장소는 청독 신도시 및 평택항 개발, 평택항 배후도시 개발 등 개발 수요가 많은 서부지역의 촉진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나 현 안중 오거리 후보지는 이런 입지정 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 시행 중이거나 사업 계획 중인 도시개발 사업 및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입지토록 해서 주변 지역 개발을 촉진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고도 국제화 계획지구 개발 주체인 LH에서 사업 촉진을 위해 행정타운이 조기 이전을 바라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주민들이 제시하는 의견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 재정 건전성에 관한 우려입니다. 현 안중 오거리 예정지는 안중 지역 중 지가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이며 건축물 등 지작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 현 위치의 건축 시 보상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해 사업 추진도 장기화될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지에 대한 교통 및 접근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대부분이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시민들을 고려했을 때 안중 오거리는 극심한 교통체증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고 일반 보행자나 장애인, 노약자 등을 고려했을 때도 육교 설치 등 많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것은 안중 오거리는
교통이 상당히 왕성하고 또 고속 주행으로 인해서 구청에 들어갔을 때, 접근성했을 때 안전, 교통사고에 가장 우려가 크다는 것도 일부 의견이 나왔습니다.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민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기하는 것은 그만큼 안중출청소가 갖고 있는 의미가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역시 향후 안중출청소의 건립이 장기적으로 안중지역 개발이 촉진축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기에 주민들께서 보내주고 있는 의견을 소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시정과 서부지역 발전을 고려한 최적의 추진을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 과정에 의원님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최적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복지센터와 안중보건소 건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를 이루고자 지역의 복지균형 발전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팽성복지타운과 북부복지타운을 건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남부복지타운은 2016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서부지역은 노인 및 여성 인구가 58,34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여타 지역에 비해 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복지환경 개선과 균형복지 실현을 위해 서부복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부지를 선정하고 2013년 10월 평택지역 개발 계획과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2013년도 12월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 8월 26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안을 신문에 공고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20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중앙의 지방재정 투용자 심사 대상이 되어 2014년 8월 중앙에 심의 요청하였으며 10월 말에 심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국비 지원액 등 건축비 285억 원을 제외한 부지 매입비와 실시 설계비 93억 원을 시비로 반영하고 아울러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등 서부복지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4년 10월 말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도시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2015년 토지보상, 2016년 착공,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서부복지센터 건립 재원 확보를 위한 지역개발 계획 사업비 전환 사용은 현재 정부와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재정 투용자 심사만 통과한다면 국비 205억 원 재원 마련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까지 서부복지센터가 계획대로 건립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중보건소 건립은 서부지역의 확장성, 행정체계 개편, 구청 신설이라든지 보건 수요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기를 결정하고 그 과정에 의원님은 물론 시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서부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체육센터 건립은 안중을 비롯한 평택 서부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 및 여가 활동의 공간 제공을 통해 주민 간 화합과 싸움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서부 실내체육관을 현재 조성 중인 안중 레포츠공원 내에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접근성이 양호하고 공공청사와 연계되어 시민들이 편익이 증가될 수 있는 서부복지센터 옆으로 이전하여 건립하기로 지난해 7월 결정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이전 건립의 조기 과시화를 위해 2013년 10월, 12월 복지센터 예정부지 조성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실내체육관 부분을 추가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경기도 농업정책과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실시하고 2014년 8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실내체육관을 포함한 안중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2013년도에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추진해 왔으며 서부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2014년 본 예산에 보상비 8억 원을 확보하였고 2015년도에는 체육시설 부지에 대한 보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실내체육관 이전 건립에 따른 소요사업비 증가와 관련 우리시 부담 최소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 2017년 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축사부지 레포츠공원 추가 조성 관계되는 것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현재 하반기 용역에 반영을 해서 체육시설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 체육센터 체육관 건립의 수요 예측과 분석 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부 실내체육관을 포함한 안중 레포츠공원의 이용객 수요 추정을 위한 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 공급 지표 개발 연구를 제공해왔으며 유사한 시설지들이 집객시설이나 체육시설지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여 이용 행태별로 대상을 세분하였습니다. 1차 목표는 대상지가 위치한 안중읍 일대를 대상으로 2차 목표는 평택 시내 행사나 단체 관람을 염두에 두고 번역으로 선정하였으며 대상지와 인접하여 체육시설지나 문화 및 집회시설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1차 번역인 안중읍 내 주민들의 휴게공간 및 체력 단련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용 목표에 의한 수요 추정과 한계 수용력에 의한 수요를 감안하여 최대 이용자 수를 수정 도입한 결과 연간 6만 1천여 명이 안중 레포츠공원을 이용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체육관의 이용객 추정은 평택시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에서 추정한 상주 이용인구 원단위를 사용하였으며 경기도 교통 DB센터에서 제공되는 자료와 평택시에서 현재 운영 중인 이충문화체육센터 및 서평택 국민체육센터 실제 이용인구를 기준으로 발생원 단위를 추정하여 적용된 상근 인구 및 이용인구를 산정하였고 그 결과 이들 이용인구는 약 782명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부운동장의 이용 실정과 문제점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입니다. 서부공설운동장은 96년 청북면 후설의 연면적 2만 8천여 평의 부지에 준공되었으며 관람성 약 40,000석과 주차장 430면을 구비하였고 주요 종목인 국제규격의 천연잔디구장을 비롯한 육상, 트랙, 그리고 씨름 등의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습니다. 서부운동장의 이용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평균 이용 횟수는 55회, 사용료 수입은 연간 6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시 대규모 축제 행사인 단오절 행사, 면민체육대회 등 총 5회 행사의 개최지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먼저 천연잔디 구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관계로 잔디를 보호하는 기간이 11월부터 익년도 4월까지 약 6개월간 휴장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연속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인근 청북 택지지구내 세터구장은 이용자가 사용 신청하면 무료로 축구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서부운동장은 사용료 부담이 있고 시 외곽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요인으로 시민 이용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선을 위해 계절적으로 사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강구와 사용 용도의 다변화에 노력하면 물론 더 나아가 체육 관련 전문가, 시민 등과의 협의를 통해 유형별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도출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 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기 중에 김 기자님께서 각 시설에 대한 운영 현황을 보내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약 21개 분야 95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 시설은 공공형, 수익자 부담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위탁과 직영에 따른 장단점이나 문제점도 다양하고 상호 상반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김기성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분석 내용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시의 전반적인 시설들에 대한 시의 대책 등 우리 시 입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에는 약 95개의 시설이 있으며 행정의 욕구가 다양하짐에 따라 그 영역은 점차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전반적인 시의 시설에 대해 전체적인 관리 방안을 구상 중에 있는데 도내 시군의 사례와
관리 형태들도 함께 조사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와 검토 과정에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방안까지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시설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전문적인 시설관리 체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성격과 기능이 다른 모든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시설의 성격과 기능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관리 대상 시설들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은 우리시와 같이 도시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지 않고 도시공사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진이 용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체계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해서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도 의회와 폭넓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김희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보충 질문할게요. 출장소 신축과 관련해서는 이해되기는 현재 시가 결정한 부지보다는 새로운 부지를 통해서 출장소를 신축하겠다는 의지로 좀 들리는데 맞아요? 네, 의지가 강합니다. 예, 그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뭐 출장소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한 군데를 결정하면 찬반이 붙게 돼 있고 여러 가지 뭐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될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어떤 시설이든지 뭐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시설을 결정하기까지는 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시가 그냥 주민 간담회 또는 공청회 이런 걸 거치지 않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전 좀 전에 질문한 것처럼 많은 절차를 갖고 했다는 겁니다. 첫째는 부지선정위원회를 주민들이 요구해서 한 게 아니라 시가 주도적으로 부지선정위원회를 꾸렸고 거기에서 후보지가 복수로 들어온 것을 압축해서 이제 들어온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용역을 해서 어느 지역이 더 용역 결과 더 양호하냐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가지를 주로 들었어요. 첫째는 현 부지가 입지적 위치적으로 좀 부족하다. 택지 개발을 촉진시키기에 좀 불합리하다. 재정 부담으로 땅값이 비싸다. 또 교통 채점으로 해서 진출입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시민이 준 주민 의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민의 의견이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건 시장님 생각 아닌가요? 시민들의 의견도 포함이 됐고요. 저도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예. 출장소 부지는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뭐 선출직이니까 선거 때 이것 때문에 많은 얘기도 듣고 또 표도 뭐 이것 때문에 뭐 많은 영향을 뭐 가졌다고 전 나름대로 판단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역을 그러면 3억을 줘서 결정한 부지를 뒤집으면 그러면 앞에 이걸 결정했던 담당 공무원들은 아니면 전임 시장은 문책을 해야 되겠네요? 정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결정한 게 아니고요. 예. 부지선정위원회가 복수로 올린 거를 평택시가 최종 결정한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두 기한을 갖다가 이제 건의했을 때 먼저 시장님이 오히려 거부권 행사를 했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오히려 문화회관이라든가 서부복지센터가 들어서는 그쪽에 했었으면 오히려 더 잘 됐지 않나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요새 행정은 타운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집중화. 복지센터가 방문했다가 구청에도 들렸다가 또 체육시설도 들렸다가 그래서 고덕 신도시에도 행정타운이 들어서는 이유가 그런 목적이었었고요. 지금 달랑 운동시설, 복지시설, 체육관은 다 몰려 있는데 동떨어지게 또 더군다나 지형적으로 봤을 때 사실 행정기관은 그 경사로 면에서 밑에 위치하는 것보다는 약간 위에 있는
약간 좀 고지대에 있는 그런 형태로 입지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으면은 오히려 전임 시장님께서 이건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은 행정다우는 형태로 해서 현재에 있는 복지센터라든지 같이 들어서는 문화회관이 있는 그쪽에 했다라면은 외부에 얘기하는 분들이 덜 그래도 부정적인 얘기가 덜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복지타운, 체육타운은 별도, 또 구청은 생뚱맞게 그 오거리에 별도 해다 보니까 그러는 거고, 용역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다행이라고 봐요. 이게 과연 용역이 완료가 되고, 또 주민들한테 다 동의를 받고, 공사가 시행이 됐다면, 보상이 됐다면, 얼마나 더 걱정이었을까. 그래서 지금 용역 진행 중이지만, 복지센터, 체육관, 구청해갖고, 3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장소 부지에 대해서만 제외한다면 한 2억 5천 정도 우리 서부 복지센터라든지 체육관이나 그거는 정상적으로 하되 다만 계획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올바로 잡아주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또 생각을 했습니다. 서부 지역이 사실 취약한 건 맞습니다. 복지시설 취약하고 모든 면에서 취약하는데 이번에 평택고 관광단지 또 중앙에서 전보다 더 관심 있는 평택항 그 다음에 우리 안중 출장소가 서부 지역의 중심축으로 옮겨진다면 우리 택지개발 지역도 좋고 거기는 보상 문제가 없고 일단 부지 구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또한 현재 6,000평 정도 그 부지에 출장소 들어서면은 기타 향후에 우리가 추가로 어린이집도 줘야 되고 또 구청 옆에 테니스장 코스장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고 했을 경우에 과연 그 장소가 6,000평 갖고 과연 그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을까? 또한 향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또 추가적으로 건물이 신축됐을 때 그 이외에 부동산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 가면은 그 구청이 들어서고 향후에 그 추가로 우리가 구입한다면 그 비용은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서 설계 단계에 문제 제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실무자들이 보고를 잘못한 건지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절차를 잘 이해를 못하고 답변하고 있어요. 뭐가 그랬죠? 전임 시장이 거부권 행사를 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냐면 당초에 부지선정위원회가 현 출장소 부지에 후보지가 있었어요. 당시에 여기에 지금 동료로 있지만 오명근 의원님과 최중환 의원님도 함께 부지선정위원회 저도 있었고요. 우리 시의원들은 실제 출장소 옆에 앉히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후보지를 전임 시장이 거부권 행사를 할 거 없이 용역을 해보니까 어느 부지가 더 적합한지를 해보니까 점수가 오히려 현 출장소 부지보다 지금 선정돼 있던 오고리 부지가 높게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최중환 의원님은 끊임없이 출장소를 옮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시가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것은 시가 결정했지만 실제 시장이 거부권 행사하고 말고도 없이 시가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결정한 겁니다. 제가 그런 거고요. 잠깐 들어봐요. 그런 절차를 통해 결정된 거기 때문에 거부권이고 말고도 할 수 없이 시가 결정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를 전임시장이라고 해서 한 거를 지금 민선 6개 와서 뒤집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 자정 건전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자정 부담에 대해서 땅값이 안중에 제일 비싸다는데 이것도 잘 감을 모르시네요. 안중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데는 거기가 아니라요. 안중 터미널 주변이 제일 비싸고요. 뭐 구도심 이런 거 빼고 그리고 평택시가 이것도 잡을 때에 뭐 타이어뱅크가 지저분하다고 해서 평택시가 결정한 거예요. 그 지구가 3만 평 정도 되는데 최고 비싼 지작물 많은 데를 정해놓고서 지금 와서 이게 땅값이 비싸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는 비교해보면 다른 지역 전체 안중을 돌아봤을 때에 오히려 여기가 지작물 빼고 나면 오히려 싼 거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택지지구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어느 택지지구를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택지지구는 잘 정돈돼 있기 때문에 토지 조성하는 건 쉽지만 오히려 땅값은 일반 택지보다도 훨씬 비싸다는 거를 모르십니까? 질문 다 하신 겁니까? 아니 또 할게요. 질문. 네, 그 답변 드릴게요. 제가 시장이었으면 그 결정 안 했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시장 아니었을 거예요. 세 가지 이제 구분해서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시장이었다면은요. 저기 안중 5골에다 결정 안 했을 거고요. 진작 지금 시장님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부동산이 전 가장 비싸다고 그런 이유는 후보지 중에서 당연히 소방서합회가 비싸고 상권이 형성돼 비싸죠. 저 지가가 높죠. 다만 제가 저기 땅값이 비싸다는 이유는 여러 지역보다 그 후보지가 다른 지역보다 저 지가가 높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택지지구 말씀하셨는데 택지지구도 우리가 또 시가 소유한 땅도 이제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택지 개발하면서 시유지에 어느 정도 10,000평 정도는, 더군다나 현재 6,000평 정도 되는데 완충 녹지 한 700~800평 빠지고 나면 5,000평입니다. 그러면은 구청 앞으로 지금 출장소는 어느 정도 충분하게 이제 수용이 될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은 타운 형태로 이루어져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어린이집도 지고 아까 얘기했던 체육시설도 해야 되고 그런 형태로 하다 보면은 현재 5,500평이나 5,200평 갖고는 장기적인 10년, 2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단순한 그 결정이 아니었나. 여기 지역이 모든 것을 고려하고 우리 시유지가 뭐 3만 평 정도나 돼서 10,000평은 구청 부지로 하고 뭐 2만 평 정도는 도시개발로 해서 뭐 다른 거로 이제 활용에 따르면 큰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는 부적합한 지역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족한 것을 왜 전임 시장과 전임 집행부가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거기를 정했을까요? 그 해당 지역의 시의원들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심사위원들 명단을 봤어요. 25명 중에서 보니까 12명이 불참하시고 13분이 이제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시도의원님하고 이제 일반 이장님 하셨던 분, 통장님 하셨던 분, 읍장님 하셨던 분들, 전직들. 과연 이 출장구 부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도시가 발전해가는 상황에서는 우리 지역개발 전문가라든지 전문가 그룹이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래도 평택이 서부의 안중이 앞으로 평택항 말로 그럴 게 아니라 서부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중심가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출장소 같은 경우는 나중에 택지 개발이 어디 뭐 될지 모르지만 평택항하고 좀 인접해야 거기가 도시화가 형성이 돼서 앞으로는 평택하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평택항도 방문하고 평택항에서 행정을 처리할 때도 좀 가까운 데서 하는 것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종합적으로는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뭐 그냥 내부적으로는 부지를 거의 확정해 놓고 지금 답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전문적인 용역을 한 이유가 일부 몇 사람의 의견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곳이 더 입지가 양호하고 앞으로 구청이 됐을 때 어디가 더 좋은지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용역한 겁니다. 지금 용역 진행하는 도시계획 절차를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 부지가 어디가 더 좋은지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을 이미 실시한 거예요. 그걸 토대로 해서 여기를 잡은 겁니다. 시의원들의 의견을 정반대로 시의원들은 사실 출장소 협회를 요구한 건데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교통체증에 또 진출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골이 앞에다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시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이렇게 내려온 걸 가지고 다 뒤집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숫자가 몇 명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초에 그랬으면 부지 선정에는 한 300명 정도 해주면 25명으로 했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원회에서 후보지를 복수로 올려서 그것을 평택시가 최종 용역을 통해서 결정했다는 것을 강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장이 올라와서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무조건 다 모든 것을 새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앞에 결정된 것을 존중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지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거에 대한 뭔가 정확한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평택시가 일방적으로 잡아놓고 전부 다 요건 이렇다 저건 이렇다 얘기해요. 우리 시가 평택시청이 앞으로 행정타운인 고동으로 갑니다. 행정타운. 알고 계시죠? 그거에 대해서는 말이 없을 것 같습니까? 다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단적인 예로 지난번 언론에 아주 대서특필했던 창원시 의회에서 발생된 계란 투척 사건이 바로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뭐냐? NC 다이노스가 야구장을 마산에 하기로 했던 것을 지금 시장이 창원 쪽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난리를 친 거고 그 지역 시의원이 문제 제기한 거고 용인시가 주민이 와서 휘발유 뿌리고 했던 시장실에 와서 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어떤 결정을 해도 지역의 문제는 지역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고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고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용역을 해서 위치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앞에 절차 다 무시하고 이거는 내 생각이니 이렇게 와라 하면 나머지 공무원들은 허수아비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 존중합니다. 존중하고요. 그건 존중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위험하다고 지금 시장님 말씀이 위험한 것은 뭐냐면 인원이 몇 명밖에 참석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회의 원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 모든 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면 존중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위원님은 그 안중 출장소는 오거리에 죽어도 들어가야 되겠다. 저는 원래 출장소를 예. 안중 출장소 옆에 앉히는 것을 처음부터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들어도 부정적인 시각은 갖고 있는 거네요. 그런 시각을 갖고 네? 있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몇 차례 제가 언급했듯이 그런 이 절차를 통해서 결정된 부지를 지금 뒤집어서 흔들어 놓으면 분명히 지역 간에 또 다른 논쟁으로 해서 불협화음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시가 제공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부지를 선정하는 데서 2011년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4년 동안 왔는데 이게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새로 시작하면 어느 세월에 이거를 부지를 결정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것 때문에 선거 때 상당한 문제 제기를 받았어요.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가 결정한 것을 이건 뭐 시의원이 혼자 반대하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결정되기까지는 충분한 의사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결정됐으면 존중해야 되는 것이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시의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직자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 몽땅 뒤집어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김성기 시장님이 결정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에 와서 보니까 미래를 위해서는 이거는 서부 지역을 통합하는 평택항과 평택호와 또 서부 지역 전체적인 건 종합적인 것을 판단을 했던 거고요. 아니, 주민들이 통합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네.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때 네. 주민 설명회 공청회도 한 거예요. 네. 제가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설득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안중 출장소 아까 보고 드렸듯이 구청이 들어서는 시기는 2017년부터 보상 들어가서 2020년도입니다. 지금 구청이 완공되는 시점이. 그러면은 지금도 아직 갈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까 용역 단계에서 문제 제기하고 새롭게 미래지향적인 서부 종합적인 평택항 평택호 또 5개 지역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개발계획 사실 택지개발 선택하는 이유가 구청 행정기관 하나로 인해서 유입되는 건설사라든지 그래도 조금 메리트가 있다. 지금 우리 민간 사업자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개발사 하기 힘듭니다. 이해 안 될 때 또 장소가 협소하고 그 다음에 땅가 비싸고 접근성 안 좋고 그런 상태라면은 우리 시가 보유한 택지 개발 지역 내에 제대로 된 건물 그 다음에 서부 5개면을 아우르는 그 다음에 평택과 평택호 관광단지를 연계하는 장소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지금 만약에 그게 되더라도 화양지구를 지칭하는 것 같네요. 보니까 평택항하고 가까운 곳이 화양지구더라고요. 예, 장소는 내가 안 가봤습니다. 연대주구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시장이 오만입니다. 그거는 별도로 일방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주민들을 설득한다 했는데 무슨 수로 다 설득합니까? 설득하는 방법도 저희가 그걸 어떻게 사실 설득해요? 그리고 우리 시의지가 화양지구 내에 있다고 쳐도 거기에는
출장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공용지로 동사무소도 들어갈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또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화양지구는 민간 제한 사업을 하면 촉진될 수도 있지만 그 사업이 촉진되지 않으면 영원히 출장소는 거기에 묻혀서 신축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사업 시기라든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 갖고 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그런 것들이 논의돼서 이 후보지가 2개가 결정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장님은 내가 이제 시장이니까 내가 봐서 문제가 있으니 선거 때 이런 문제를 제기하다가 이래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제가 요일에 뭐를 하겠습니까? 저도 선거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안중에서 저를 갖다가 또 뭐 몇몇 사람들은 그런 얘기 될 수 있으면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평택 서부 지역의 총괄적인 미래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저도 생각을 하고 뭘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도 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오거리에다가 그냥 들어가고 싶지만 서부 지역의 종합적인 개발이라든지 앞으로 10년, 20년을 바라봤을 때 저도 어려운 말씀을 우리 의원님한테 드리는 거라 이거죠. 아니 그러면 전임 시장은 바보라고 결정했고 먼저 집행부에 있는 그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바보라고 그걸 결정했으며 그 용역사가 어딘지 모르지만 용역사는 바보라고 거기를 했나요? 아니, 그리고 거기에 상당수 많은 시민들이 동의하고 이의 제기를 안 하고 하는 거는 바보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저 시장님, 김기성님, 김기성님 우선 원하는 회의 중에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규칙 제37조와 38조 규정에 따라 보충 질문은 10분 범위 내에서 1회 하나에 발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택시의 회의 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 질문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요. 짤막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고요. 일단 뭐 저도 이 시간을 지키자는데 동의합니다. 다른 거 뭐 시간이 없어 못 하는데 다음번 임시회 때 이 문제는 1대1 질의를 시정되면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시장이 뭐든지 시를 다 좌지우지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런 생각 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처럼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앞에 있던 공무원들이 그럼 얘기할 때는 그러면 앞에 전임시장, 용역사, 공무원 여기가 할 때는 그러면 다 바보들이 했기 때문에 한 것처럼 밖에 안 비춰져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 한번 새롭게 그러면 생각해보자는 징계해야죠. 거고요. 거기 다 그 사람들. 저 결정은 시장이었는데 징계해야죠. 왜 공무원들을 징계합니까? 왜 용역비를 그러면 네? 허비했어요? 아 시장이 결정한 거지. 그 상황에 왜 대해서는 시장이 결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기성님하고 시장님 짧게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우리 저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더 꼼꼼히 생각해서 서부 지역 종합적인 미래가 있는 지역으로 우리 김기성 의원님도 서부 지역을 많이 생각하시다 보니까 그런 거고 저 또한 이왕에 이번에 출창소 부지가 제대로 들어선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택항, 평택호 또 서부 지역이 종합적으로 그 다음에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야지만이 향후에 우리 인구가 부총 체제로 가는 그런 것이 기반이 안 됐을 경우에는 현재 인구가 그럼 2개 부총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서부, 북부, 남부까지 될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님 하신 말씀이 우리 서부 지역의 모 유명한 분이 했던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시네요. 예. 이제 그분도 이제 의견을 내셨다는 느낌도 있고 한데, 누구죠? 이 문제는 제가 다시 시정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안 하고요.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김기성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